자, 이번에는 마지막 지문 38번부터 42번에 해당하는 과학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학과 공학에서 차원이란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자, 지금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차원이라는 것은 길이, 질량, 시간처럼 일반화된 물리량, 이걸 말한대요. 뭐 길이면 길이, 질량이면 질량, 시간이면 시간, 이 각각의 성질을 말한다는 거겠죠. 이러한 차원은 흔히 단위로 나타내는데 길이 단위인 미터,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 시간 단위인 초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단위라는 거죠. 이런 단위들은 차원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단위고요. 학교까지의 거리는 100m이다 라고 말했을 때 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고 거리는 길이 차원에 해당한다. 미터나 킬로미터처럼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단위가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렇죠. 미터나 킬로미터는 둘 다 거리와 관련된 거고 거리는 하나의 차원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하나의 차원도 미터나 킬로미터처럼 단위가 지금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차원이라는 것은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이다. 과학 같은 건 개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천문단을 좀 잘 잡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맞습니다. 천문단에서 말하는 개념들을 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지만 뒤에 나오는 응용 내용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차원은 단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근데 지금 방금 봤죠? 단위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의 차원이어도 단위는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거. 미터나 킬로미터의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다시 지문으로 갈게요. 차원은 대괄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대괄호는 이렇게 생긴 거죠. 지름, 거리 등은 길이 차원이므로 퉁쳐서 길이로 표시를 한다.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이므로 길이 제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름이나 거리는 길이고 면적은 길이 제곱으로 표현한대요. 근데 길이랑 길이 제곱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서로 다른 차원이다.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므로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표현을 한다. 이러한 차원을 분석하여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을 차원 해석이라고 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차원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비교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차원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원 해석이고, 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한대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내용은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차원이라는 건 대괄호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건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지름이나 거리는 길이로 표현을 하고, 면적은 길이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원이라는 걸 공부하는 이유는 이 차원 해석을 통해서 그동안 단순 비교가 어려웠던 물리랑 변수 간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원 해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차원 해석은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알기 위해선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알아야 된대요. 자, 내려가 볼게요. 물리적 수식 양변의 각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한다.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는 수식에서 속도와 시간의 길이 나누기 시간의 차원은 같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차원의 동일성에 따르면 각 양변이 동일한 차원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2차원과 뒤에 나오는 2차원이 같은 차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 속도, 거리, 시간 이 세 변수 간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이 계산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분모의 값이 커지니까 속도는 낮아진다든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자의 값이 커지니까 속도가 높아진다거나 이런 관계 알 수 있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 문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차원의 동일성이라는 건 수식 양변이 동일한 차원이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네, 내려가 볼게요. 이를 통해 속도, 거리, 시간 세 변수들의 관계가 드러나는데 위의 식에서 길이 나누기 시간과 같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길이를 지금 시간이라는 차원으로 나눴잖아. 이처럼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대요. 그리고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양변이 같은 차원이기만 하면 곱하든 더하든 빼든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동일성은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 플러스 질량과 같은 수식은 성립할 수 없어요. 왜겠어요? 아까 위에서 속도랑 길이 나누기 시간은 차원이 같다라는 게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다른 차원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동일성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나 파이와 같은 상수들은 차원을 갖지 않아서 무시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일성의 여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기서는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눠도 동일성 유지되고 더하거나 빼도 동일성은 유지가 된다. 단, 이나 파이 같은 상수는 차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변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요 39번의 문제 있잖아. 이 기억이 지금 차원의 동일성이에요. 바로 풀 수 있겠네? 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필요해요. 자, 내려가 볼게요. 어떤 면적 A를 구하는 식이 A는 2 곱하기 B 곱하기 C 플러스 파이 D라고 가정한대요. 자, 면적이라는 건요. 아까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길이 제곱이라 그랬어요. 길이 제곱. 그렇다라는 건 A가 길이 제곱이고 그럼 얘네도 다 모여야 된다는 거야? 차원이 다 길이 제곱과 관련되어야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이게 A죠. 길이 제곱이라는 A는 2의 B 곱하기 C를 곱한 것에 파이의 D를 곱한 것 이것과 차원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런 2나 파이 같은 상수들 얘네는 별로 변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관련 없어. 얘네는 지우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이 차원이 같다라는 건 B 곱하기 C도 길이 제곱이라는 거고 D도 길이 제곱이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차원을 더하는 건 동일성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안 돼. 그렇다라는 건 B는 길이고 C도 길이고 D는 길이 제곱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차원인 것만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1번 A, C, D 모두 길이어야지만 수식이 성립한다. 아니죠. D 때문에 탈락. B, C, D는 모두 길이 제곱이어야 수식이 성립한다. 아니죠. B랑 C 때문에 안 됩니다. B, C는 길이, D는 길이 제곱이어야 수식이 성립한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B, D는 길이, C는 길이 제곱이어야 수식이 성립한다. 자, B는 길이가 맞지만 D는 길이 제곱이고요. C는 그냥 길이죠. 5번
B는 길이 제곱이 아니라 그냥 길이고요. C와 D는 길이어야 된다라고 되는데 D는 길이 제곱이고요. 그리고 E와 파이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 자신이 이 원리를 이해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A는 길이 제곱이라는 차원이고요. B, C, D가 길이 제곱이라는 차원을 동등하게 드러내야지만 동일성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E나 파이 등은 상수기 때문에 변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마느냐는 B, C와 D만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건 B, C와 D가 전부 다 길이 제곱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에 동일한 차원을 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일성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B가 길이 제곱이고 C가 길이 제곱이 되면 이 BC 값은 길이 4제곱이 되기 때문에 길이 제곱이라는 A의 차원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네, 한 문제 해결했고요. 자, 3문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무차원화라는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우리가 차원이 있을 때는요, 각각 다른 범주에 속하는 변수가 있을 때 그 둘을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런 변수를 없애면 이 둘을 비교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차원은 단위로 나타내므로 차원이 없다라는 건 단위를 없애는 걸 말하겠죠. 간단한 무차원화 방법으로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이 양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있다. 전체 인원에서 순위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인 전체 인원으로 순위를 나누면 무차원화가 되어서 상대적인 크기만 남는다. 자, 예를 들어 참가 선수 100명 중에서 10위를 했다면 n분의 n 0.1에 해당하고 나와 있죠. 100명 중에서 10명을 했다는 거니까 10분의 1이 돼서 0.1이 되고요. 20명 중 10위를 했다라는 건 2분의 1이니까 0.5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10등을 하더라도 100명 중에 10등을 한 것과 20명 중에 10등을 한 거는 분명히 다르잖아. 근데 그냥 저 10등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는 이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원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차원화된 수는 결국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0.1, 0.5와 같이 뒤에 붙는 차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둘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무차원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마련해 주는 거지. 그래서 차원이 없어진다라는 건 상대적인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정도 나와 있네요. 자, A 부분 볼게요. 무차원화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편리하다. 이때는 차원을 가진 두 개의 변수 x와 y 관계 대신 두 변수를 기준이 되는 양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무차원화한 x, y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뒤에 40번 문제를 보면 개와 사람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뭐 개가 13살이야.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는 걔가 13살이야? 되게 걔 어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 걔가 13살이라는 건 굉장히 고령의 나이라는 것을. 문학작품에서 그런 작품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7년, 그들에게는 1년이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도 있는데 개한테 1년이 사람에게는 7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한테 10살이라는 건 인간으로 따졌을 때 70살 정도의 나이라는 거야. 그래서 개랑 사람의 나이를 단순 비교하면은 개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나이를 먹은 건지 가늠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이렇게 무차원화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사람과 개의 나이가 대충 비슷하다라는 거,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40번 문제 한번 그냥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그림 1은 시간과 몸무게라는 차원이 있는 두 변수래요. 그림 1은요. 차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그 지문에 의하면 이 차원이 있는 변수로는 개와 사람을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자, 지금 그래프 한번 봐봐. X축이 T고 나이야. Y축이 킬로그램이에요. 걔는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이렇게. 걔는요, 10살 정도가 되면 몸무게가 10kg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사람은 10년이 지나면 기껏해야 뭐 20 넘는 이제 몸무게가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림 2는요. 두 변수를 무차원화한 무차원 시간과 무차원 몸무게의 관계래요. 자, 지금 살짝 보면 개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사람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네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그림 1에 비교하면 조금 비교가 가능한 수준으로 비슷해졌어. 무차원화 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수명은 80년. 그리고 사람이 성체가 됐을 때 68kg이 된대요. 그리고 개의 수명은 10년이고요, 보통. 죽을 때쯤의 무게가 10kg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밑에 이 개의 그래프가 딱 10세에서 멈춘 이유가 평균 수명을 10살로 잡았기 때문인가 봐. 네. 그래서 성체일 때 10kg인 거 보이네요. 그리고 사람이 80세가 이제 수명이니까 이때의 몸무게를 보면 68kg 정도라는 거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무차원 시간과 무차원 몸무게로 봤을 때는 사람과 개가 사실 좀 비슷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교점을 제외하고 나면요. 지금 빨간 그래프가 훨씬 더 몸무게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건 개죠. 그러니까 개가 사람보다 몸무게가 늘어나는 기간이 좀 짧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1번 가볼게요. 그림 1에서 가와 나가 각각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두 변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맞는 선지죠. 그림 1을 보면요. 둘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각각 시간에 따라서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각각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그쵸? 2번 선지 볼게요. 그림 1에서는 가와 나의 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둘의 몸무게 변화 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 비교는 어렵다. 맞습니다. 둘은 지금 수명이 다르고요. 몸무게 변화하는 것도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죠. 그래서 보는 게 지금 무차원인 거지. 자, 그림 2. 첫 교차 지점.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나보다, 나가 누구야? 나가 개야. 개보다 사람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다. 자, 보세요. 자, 지금 몸무게가 여길 지점으로 지금 누가 더 빨리 올라가? 개가 더 빠르지 않나요? 이게 개인데. 그죠? 개가 몸무게가 더 빨리 늘잖아.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순서를 바꿔야겠어요. 가보다 나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어려워 보이지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어요. 자, 그림 2에서 개보다 사람이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는 성체 몸무게가 10kg이고 사람은 68kg이었죠. 자, 지금 보면 개는요 이미 10kg가 될 때가 언제냐면 0.2 정도 됐을 때 이미 성체에 도달해요. 그쵸? 근데 사람은 68kg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왜냐면 아직 10kg도 애초에 개보다도 좀 뒤에 있고 68kg가 되면 훨씬 더 뒤에 있을 거야.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몸무게를 성체의 몸무게로 시간을 수명으로 나눠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냈다. 이게 결국에는 무차원이잖아. 아까 지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차원화를 하면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 선지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차원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차원 해석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지상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위쪽으로 향해 속도 v로 던졌을 때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최대 높이 h는 물체의 질량, 던지는 속도, 중력 가속도 g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아직 모르죠. h의 값, 즉 높이의 값은 각 변수들의 거듭 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h는 m의 a승, v의 b승, g의 c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각 변수의 차원은 h는 길이고 m은 질량, v는 시간 나누기 길이, 그 다음에 g는 시간 제곱 나누기 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h는 m의 a승, v의 b승, g의 c승을 곱한 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h는 길이고요. m은 질량이고요. v는 시간분의 길이, 그 다음에 g는 시간 제곱분의 길이.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본 거지. 양변의 체온은 당연히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A에 0, B에 2, C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래요. 여기에 0, 여기에 2, 여기에 마이너스 1.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M에 0, 그리고 시간 제곱분의 길이 제곱, 시간,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가 되죠? 길이분의 시간 제곱. 근데 m의 0승, 0승이라는 건 값이 1이니까 얘는 이제 변수가 되지 못해. 자, 그러면 얘네 계산을 해주면 길이 하나 남고 시간은 없어지고, 그럼 결국에 여기가 길이가 되네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길이와 우변에 있는 길이의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차원 해석을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대요. h는 c, v제곱, 그리고 g, 그러니까 g분의 v제곱으로 나눌 수 있네요.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m이 지금 빠졌어요. 그 이유는 m은 1의 값이기 때문에 변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결국에 최대 높이는 질량과 관계가 없다. m제로라서 그래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건 왜겠어요? 지금 v제곱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의 값도 올라가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비례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원 해석을 하면 단순히 각 변수들의 차원만 분석해도 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대요. 남은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실험을 하면 상수값 C도 도출할 수 있는데 과학에서는 이거 별로 안 중요하대. 그냥 나머지 V제곱, G, H 얘네들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 차원 해석을 활용하면 변수가 많아서 복잡한 과학적, 공학적 문제 의미를 일반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대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서 비교하기 어려웠던 변수들도 비교가 가능해서 작업량을 줄일 수 있대요. 자, 이거는 이 차원 해석의 의 혹은 가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B가 나왔었으니까 B 한번 41번 문제로 풀어볼게. 변수들의 관계보다 상수값 C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거꾸로 가네요. 상수값 C보다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B에서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2번의 1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되네요. 미안. 42번이 아니라 41번이다. 자, 2번 선지 한번 가볼게요. G. 여기서 G가 뭐냐면 시간 제곱분의 길이였거든요. 이걸 제곱해서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G는 C제곱을 했단 말이야. 근데 C에 뭐 넣었어?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41번에 2번의 근거가 되네요. 얘는 제곱을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마이너스 1승을 했다는 거죠. 역수 만들어줬어요. 차원 해석으로는 H와 V가 무관한 게 아니라 M과 무관하다고 했죠. 이것도 지문에서 찾아보면 H는 M과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볼게요. 물체의 질량, 이 M이죠. 질량을 달리하며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맞죠? 왜겠어요? M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3번, 4번이 사실 똑같습니다. 네. 5번. A, B, C의 합이 1이 되면 좌변은 차원이 없다. A는 0이고 B가 2였고 C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1이 됐어요. 근데 이 작업을 한 이유가 뭐였어? 두 항을 결국에는 동일한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차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동일한 차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문으로 보면 이렇게 A0, B2, C-1을 넣으면 차원이 길이 이외의 차원이 없어져서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좌변이 길이 차원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41번에 5번 선지의 근거는 여기서 찾을 수 있네요. 좌변은 차원이 여전히 길이에요. 그렇죠? 없어진다고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자, 1번 선지는 틀렸어요.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표제인데 지금 이 글을 다 포괄하는 건 무차원화가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차원 해석의 의미와 의의라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리고 차원의 동일성이 지닌 의미, 동일성만 들어가면 안 되지. 모두 중요해. 무차원화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무차원화의 여러 가지 방법들. 자, 이것도 표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글에서 무차원한 원화의 방법만 말해준 건 아니잖아. 차원의 동일성도 있는데 표제가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역사 방법 이거 당연히 없었고요. 자, 4번이 답이네요. 이외와 의, 마지막 문단에 의 있었고요. 동일성과 무차원화 둘 다 들어갔네요. 5번. 기능과 효율성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단위와 차원의 분류를 한 적은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의 답은 5번인데요. 자, 2가 지금 뭐냐면 도출이에요. 도출이라는 거 어떤 방식이나 계산을 사용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거잖아. 헤아리거나 재다가 아닙니다.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5번.